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해리 TV의 혜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또 중국에서 또 자유의 대한민국까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좀 오늘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뭐 우리가 탈북민들은 탈북할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휴지는 모든 분들이 그래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 넘는다는데 3만 명의 개개인이 다 사연이 다르고 또 오는 과정도 다르고 근데 그 속에서는 다 목숨을 내놓고 왔다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중국에 제가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했죠. 그때 엄마 같이 왔고 엄마는 다시 북한으로 동생하고 아빠가 계셔서 북한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국에 남게 됐고 중국에서 한국 가는 줄을 찾았어요. 저는 구전까지는 제가 구전에 중국 갔을 때는 한국 가겠다는 그 동네 동생을 만나서 떠났지만 지금은 무조건 가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줄을 찾았고 그때 저희 언니가 줄을 찾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언니는 그때 당시 이미 한국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제가 중국 딱 나오니까 그때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 울었어요. 언니만 가면 어떡하냐고. 날 버리고 혼자 갔다고. 네, 엄청 울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언니가 알려준 줄을 타고 중국의 연변에서 또 북경에서 분명 이렇게 거쳐서 오는데, 제가 올 때는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 미얀마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은 총 애들까지 해서 8명이었고요. 애 3명이 있고 어린 5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우리가 그 죽음의 강, 악어의 강이라는 메콩강을 건널 때 전 너무 놀랬던 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명조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애들도 구명조끼를 입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 배가 침몰하면 그냥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미얀마에서 메콩강을 건넜고요. 메콩강을 건너 태국 딱 도착하는 순간에 배를 태우고 왔던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여기가 태국이니까 너희 이젠 알아서 경찰 찾아가 하고. 근데 경찰을 찾자니까 경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경찰 타다 못해. 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는 지금 한국 대사관에 가야 되는데 한국 대사관까지 가자. 경찰 찾을 수 없으니까 대사관까지 가자 해서 걸어서 막 걷다가 도대체 이게 동쪽인지 뭐 서쪽인지도 모르고 흥일해서 왼쪽으로 가볼까 하고 그냥 갔죠. 걸어가다가 아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가는 곳 길이 맞는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그래서 그때 물어본 거예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그 태국 주민한테 영어도 잘 못하고 한데 그래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제가 물어봅니다. 제도 나서 그 옆에 사람들도 물어보죠. 우리 방콕 가야 된다. 꼭 방콕. 어떻게 가야 되냐, 방콕. 꼭 방콕 하면서 영어가 안 돼갖고 정말 진짜 완전히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방콕, 노, 못 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도 엄청 오래 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 타고 가라고. 버스 있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방콕까지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고, 우리는 그다음부터, 자동차를 잡자, 이제는. 차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대해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여러분, 그거 알려주세요. 어제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지나가는 차를 막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차들 하나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차를 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차 한 대가 섰어요. 근데 그 차에는 중국인 목사와 목사 아들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저희는 북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못 믿던 곳에서 살다 나니까 사람을 믿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말하고 우리는 노스코리아가 아닌 사스코리아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이고 여권을 잃어먹어서 지금 방콕에 있는 대사관을 가야 되는데 대사관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도 언어도 안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다. 우리를 좀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네 데려다 주겠다고 차표까지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우리가 한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돈밖에 없으니까 한전 좀 해야 되는데 한전서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들이 한전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한전소에서 한전하고 중국 돈으로해서 태국 돈을 바꾸고, 그리고 그분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표를 우리 돈을 끊었어요. 네, 그리고 잘 가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는데,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그날 하루 종일을 골렸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래요, 아드님이. 그분들이 데려다 주고 이렇게 갔죠. 가고 버스 가는 것까지 바래다 주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운인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가고 우리가 버스에 타고 가고 있는데, 경찰을 그렇게 찾아도 없던 경찰이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막 저희들 보고 너희 노스코리아지, 우리 아니라고, 우리 여권 분실했지, 사스코리아라고 막 우리 우겼어요, 경찰들한테도. 그랬더니 이 경찰이, 그때 우리가 노스코리아라고 해야 되는, 잘못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하룻밤을 구치소 같은 데서 재우더라고요. 그 8명 다 애까지 들어가서 진짜 우리는 밥 한 끼 못 먹고 지금 쫄쫄 굶고 하루 동안 잡혀서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래요,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나왔어요. 차를 타래요. 타는데, 야, 우리 난민수용소 가나 보다. 근데 우리 구전까지는 계속 사스코라 오였으니까 이 사람들 난민수용소를 못 데려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 타라고 해서 탔는데, 우리가 미얀마에서 타고 왔던 배를 내렸던 거기를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보고 돈을 툭 주면서, 돈 얼마 주면서, 태국 돈 주면서 밥 먹고 있으라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툭 잡으니까 어디 가냐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대요. 기다리라고 해서 진짜 3시간 동안 그 돈 갖고 밥도 안 먹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올까봐 앉아서 막 기다리고 하는데 안 와요. 그다음에 생각했죠. 우리를 버렸다. 네, 태국 경찰이 버렸구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버림을 받고, 야, 우리 그래도 밥은 먹자, 이제는. 뭐 죽도 사도 배는 애들도 굶기고 있지 말고 밥 먹이자. 근데 거기가 관광지예요. 큰 부처가 있는 관광지여서 관광지 식당이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 특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음식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친척 우리 큰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큰엄마가 나를 교회를 몇 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잡혀 나갔다가 다시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 처음에는 뭐 교회란 말 자체도 모르고 뭐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교회를 큰엄마가 너 교회 갈래? 예, 갈게요 했던 이유가, 잡혀 나가서 제가 그 보위부 감옥, 안전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지 모르는데 저 살려만 달라고. 왜냐면 처음엔 죽는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가 이제는 살 것 같은 희망이 생기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저 살려만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막 마음속으로 그 앞에다 놓고 기도를 못하니까, 그 기도를 했던 게 있으니까 큰엄마가 너 교회 갈래 하니까 너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교회를 제가 한 달 정도 다녔어요. 일요일마다 이렇게 4번 정도를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 청년회에서 제가 한국의 그 교회 청년회에다가도 나는 중국 사람인 것처럼 했고, 한국에 돈 벌러 이제 간다고 떠난다고 말을 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일요일날 갔어. 저 돈 벌러 한국으로 갑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뭐 줄 선물은 없고 열쇠고리 십자가도 주고 뭐 두루도 줬어요. 저한테 여행할 때 필요한. 근데 그때 그 십자가가 열쇠는 꽂을 열쇠는 없고 제가 손가락에 딱 맞더라고요. 또 출발할 때 이거는 내가 가지고 떠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손가락에 꽂고 중국의 모든 가정을 쫙 와서 태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태국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막 음식을 이것저것 시키는데 저 십자가를 보고 식당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말하지? 막 그런 속에서 그분이 안 되니까 저한테 코리아라고 하니까 코리아 목사님 안다고 한 것 같아요. 전화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요. 그때야 처음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인 목사분이 태국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라고 해서 그날부터 그 식당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잡히게 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막, 그러니까 자기네가 치앙라이라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그 태국 교회가 저희들을 도와줬고요. 그 태국 교회에서 차비도 대줬어요. 우리 버스비가 이제 한 번 잡히면서 또 돈이 다 나가고 먹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때 저희한테 차비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차비를 지원했고 치앙라이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치앙라이까지 데려다 주셔갖고 이번에 버스표를 또 한국 식당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라고 해서 한국 식당 찾아가니까 그분들은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 방콕 가는 버스 타려고 그러죠. 버스 자기 끊어주겠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밥을 한 끼 시켜 먹고, 그리고 그 버스를 그 아들이 나와서 버스를 끊어줬는데 버스 타기도 전에 경찰한테 또 잡힌 거예요. 근데 이미 버스표는 끊었죠. 우린 또 돈을 또 쓰면 돈이 또 없어지고, 그래갖고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 패스포र्t이 없다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너 안 가겠다고 막 뻗치기를 했어요. 그 버스 정류장. 그래서 막 총을 꺼내고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식당의 아드님이 데려다 무슨 말을 하더니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영어 안 되는 영어,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정말 얼마나 인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버스를 다시 탔어요. 타고 가는데 1, 2층짜리 버스였거든요. 그날 그 버스는 2층에 우리 뒤쪽으로 앉았는데, 또 얼마쯤 갔는데 또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 여권검사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4주를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고 살았죠. 제가 외울 게 그거밖에 안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 외우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제발 저 사람들, 검열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돌아가게 좀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예, 돌아갔습니다. 검열 안 하고 내려갔고 방콕까지 무사히 도착했고요. 그 방콕에서 또 무사히 도착해서 대사관을 갔더니 대사관에서 교회에다가 인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별장 같은 데에서 있다가 한국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죠. 네, 근데 저는 그때 태국 교회, 한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갑자기 목 쪽에 혹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왼쪽 목에 혹이 생기는데 저는 갑자기 왜 생기지? 혹이 왜 생기지? 계속 이거 혹이 생긴다고 막 그거 했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림파성 결핵, 그러니까 이미 그 결핵균을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태국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옮지 않는 결핵이었고, 거기서 치료약을 막 이렇게 받았는데, 교회도 부담도 되고, 아픈 환자를 데리고 있는 게 병원도 계속 다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한 달 먼저 한국에 올 수 있었고요. 예, 제가 진짜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정말 너무 놀랬던 게, 인천공항이 궁전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도로들이 쫙 펼쳐졌는데, 근데 처음에 내릴 때 저는 그 인천공항까지 올 때가 좀 힘들었던 게 화장실을 비행기에서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참고 있다가 정말 진짜 기억이 화장실 보고 싶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비행기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화장실 보러 가기 전에는 혹시 여러분 기내식을 주는 거 아시죠? 기내식 공짜죠? 네,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봤고 기내식이 공짜인 줄 몰라갖고 기내식을 안 시켰는데 저만 시켜 먹었어요. 저는 내리면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요 하고서 패는 거 보고 그래서 기내식 저는 시켰는데 같이 오는 분들이 안 시키는 걸 왜 안 시키는 거야? 야, 너 돈 있니?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서 갚든지 하면 되겠죠. 막 그렇게 했고요. 그런 속에서 제가 그 기내식 나눠서 막 먹었거든요. 그래, 하나 시켜갖고 나눠 먹읍시다. 나눠 먹고, 먹었더니 또 화장실 급했는데 그 화장실을 참고 있다가 너무 막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때 대한항공 탔던 승무원이 저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불편해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급하다고 화장실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앉아 계시냐고 해서 네, 화장실 기억밖에 비행기 안에서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야, 그 궁전처럼 넓고 대리석 반짝반짝, 북한 같은 전기가 없어서 새까만 세상인데 이거는 뭐 대낮처럼 와, 그래갖고 너무 놀랬던 생각. 그 도로 6차선 8차선 도로를 보고 놀랬던. 예, 그리고 제가 더 안심했던 거는 십자가들이 많아서 북한 같은 십자가 없는데 그래 나 무사히 한국 들어왔나 보다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저의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호기심이 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지만 뭐 그 사람의 뭐 가끔은 다른 분들의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 댓글에 뭐 북한 다시 가라 이런 댓글들 보면 좀 저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싫은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약간 좀 안 좋은 성격일 수도 있어. 싫은 사람은 아예 끊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댓글 딱 보면 그 댓글에 답장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가 가보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픈 댓글 말고 예쁜 말, 좋은 말만 많이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